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당분간 전국의 최대 현안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1월 15일 날 여러 건의 그런 재판 가운데서도 1차적으로 선거법 위반에 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상보다는 훨씬 더 중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의 관련 인사들이 상당히 당혹감을 이렇게 숨길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이 633,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법이 규정한 대로 1심 6개월, 2심 3개월, 최종심 대법원 3개월, 633 제도를 가능한 운영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이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자들에 대한 그런 재판 과정을 보게 되면은 2020년도 4월 10일 총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년 가까이 끌다가 그렇게 판결을 그냥 허지부지하게 그냥 그렇게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관한 그런 사법건도 이게 6개월이 걸릴지 앞으로 1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1심은 2024년도 11월에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2년 정도 끌게 되면은 그냥 유야무야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심 이후에 선거 재판의 진행 속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공병호 TV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한 그런 소위 선거 사범 또 선거 재판에 대한 진행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니까 그래도 이제 90% 정도는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전에 모든 것이 종결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출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90% 정도죠. 그러나 이제 10% 내외 분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동안 이제 사법부가 해온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질질 끌어가지고 뭐 종결되지 않는 상태로 대선 후보에 출마하고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한 10% 정도 되는 거죠.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현재 사법부의 상황 같은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녹록하게 또 호락호락하게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뭐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가 한 10% 정도가 불안해하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뭐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선거재판 속도가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도 있죠. 뭐 지금 나오는 보도들은 그렇지 않고 대법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늦어도 1년 이내는 판결이 그냥 결정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심 가고 3심 가면서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뭐 어떤 식으로 이재명 관련 재판들이 진행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이제 1심 판결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아마 기자분들은 판결문을 아마 입수해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측에서 강력하게 무죄 근거로 들고 나온 것은 이게 권순일 씨, 권순일 대법관, 그러니까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권순일 씨 관련 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를 9번 이재명 당시는 이제 뭐 대표가 아니죠. 이재명 씨 관련된 건으로 9번 정도 만나서 로비 의혹이 강하게 이렇게 제기됐지만 결국 이제 권순일 씨와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이라는 것은 그냥 의혹에 끝나고 제대로 된 수사 같은 게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권순일 당시에 대법관이 주도해서 전원 합의제로 이렇게 사건을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사정에 내부적으로 이제 결국은 선거법 위반 형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한 것이 무죄로 그렇게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측에서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가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 모양입니다. 뭐 이번에 소신 있는 그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권순일이 주도했던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의 그런 판례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사례고, 그 당시는 그냥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질의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면은 이번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그런 판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1심 판결문에서 특별하게 이제 주목하게 된 것은 이제 죽음을 감형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전 차장, 김문기 전 차장의 실명 이름이 이번에 1심 판결문에 무려 291번 정도 등장했다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사건을 굉장히 엄청나게 판결을 맡은 그런 한 부장판사가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사가 내린 그런 증거물로서 채택한 것은 2021년도 9월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대장동 개발권, 백형동 개발권이 이제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또 수사가 시작되기 했는데, 그리고 이제 2021년도 12월까지 계속해서 이재명 측에게 관련 필요한 자료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현직으로 있는 김문기 전 차장이 계속해서 공급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는 그런 사람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판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12월 20일 정도에 개발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문기 전 차장이 사측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문기 전 차장이 사망 이후에도 수차례 걸쳐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김문기 전 차장을 모른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재판장을 상당히 분노하게 만들었구나. 이것이 이번에 이제 그 판결문에 드러난 그런 사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모든 일들이 상식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지만 전례나 관례를 미뤄보게 되면은 선거법 판결이란 것이 2심 그리고 최종심이 제대로 진행됐겠는가, 진행 속도에 문제가 없겠는가, 뭐 이런 걱정들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안을 많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